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을 많이 만듭시다. 네. 근데 복 많이 만들기 전에 안경 바꾸셨군요. 안경 요 방송할 제가- 때만 잠깐. 제가 눈썰미가 좋네요. 네, 딱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네네. 우리 아니, 의원님만. 비슷한 패턴인데 달라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주신 거라서 제가 요 방송할 때만 이렇게 아유 네. 눈썰미가 역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아니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다녀요. 복 많이 만듭시다. 아 복을 만듭시다. 우리가. 2025년은 특히 네. 푸른 복을 많이 만듭시다. 네네네. 네. 자, 이 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접견을 11시에 국민의힘의 투탑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뭐 인간적 도리, 개인적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네. 나경원이 저기 권영세 권성동이 간다는 건 어저께부터 나온 뉴스인데 보도가 됐었는데요. 나경원이 가는 건 오늘 아침에 같이 뉴스가 간다고요? 나왔어요. 근데 예. 이게 대통령 측에서 네. 윤석열 측에서 제안이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보면은 나경원은 정말 벨도 없어.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투탑은 싼 거는 빼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뭔가 좀 탄압을 많이 당한 느낌 아닌가요?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당대표도 그랬죠.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예. 그때 위원장 기후 뭐 위원장을- 가족 그거 할 네네, 때도 가족 할 때도 잘렸죠. 잘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도 끊임없이 나온 소문이 네. 김건희 측에서 상당히 나경원 측을 좀 이제 경원시한다. 아하. 경원이 어떻게 된 뭐 견제 경원 뭐 견제 한다 이런 경원한다. 거겠죠? 예. 뭐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동안 솔직히는 상당히 홀대를 당했는데 예. 이번에 나경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예. 사실은 좀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헌재와 네. 법원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저기에 갔다 올 때도 그랬고 하여튼간에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관저 앞에도 직접 갔었고 갔잖아요. 하얀 코트 예. 입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사실 예. 권영세 권성동이 간다라는 거는 가령 뭐 윤상현이 가서 세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 하지만 권영세 권성동은 투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 또 검찰 출신의 국힘 지도부가 가서 대통령과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정말 헌재 판결을 기각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헌재 공격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뭐 셋이 모여서 작당하는 거냐. 이런 이제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왜 나경원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나경원은 깍두기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국힘 쪽에서 네. 특히 그 여성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하려거나 그러거나 여태까지 이렇게 홀대하던 사람을 이제 껴줄게 이러면서 하는 게 그렇게 깍두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왜 가냐고 나경원은 바보같이. 지역구도- 저는 나경원이요. 예. 아니 나경원 더군다나 그 여러 가지 홀대를 겪고 예. 지금 이제 5선인가요? 4선인가? 5선, 4선. 예. 4선까지 중진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자기 줏대를 가져야지.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판사 출신이니까 같이 껴줄게 거기에 깍두기에 또 가요? 바보 같은. 저는 참 이렇게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이 말씀인데 지금 윤석열이 그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옥중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도 계속 냅니다. 설날 인사도 하고 참모들한테도 뭐 메시지 내고 뭔가 그 안에서 하는 거 이게 국정 운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여론 정치를 여론 하는 정치다,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국정을 한다고 그 정도는 볼 수는 알겠지만, 없고 네. 여론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헌법 판결에도 그렇고 네. 형사재판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 편을 지금 가령 모인 게 네. 15%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거를 20%까지 모으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이 올라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서 뭐냐면 저는 이게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귀신 작전이요? 국힘을 끌고서는 지금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바보같이 이걸 출당도 못 시키고 탈당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국힘을 같이 끌고서 네. 지금 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좀 상식적으로 만약에 본인들도 그걸 믿는 것 같은데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윤석열이랑 같이 가면 선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제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언제냐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까? 다 지금 오대수야. 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일단은 저게 잘 나오니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예. 지금 더군다나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극우 쪽에 세력을 모으고 그러니까 네. 일단 이렇게 간다라고 가다가 어느 때쯤이면 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그 2월 14일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정도 할 때쯤? 종결하는 네. 게 14일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네. 저기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종의 헌재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게 기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인용 이후에 불복. 왜냐하면 불복을 좀 하면은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예. 불복을 하는 거로 해서 이거를 모아서 자기네를 지지세를 끌어모으겠다. 여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빌드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드업하는 보시는 거고요. 거군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지금 고민인 게 아하. 중도에는 이게 안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이걸 끊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마도 이거 만약 자기네들의 내부 경선에서 정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뭐 이거 끌고 가야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그게 아니고 중도 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끊겠죠. 저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만 조기 대선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해야죠. 정치 집단이면. 그러면은 그거 한다는 건 지금 다른 거 어떤 거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선 룰이거든요. 경선 룰. 경선 특히 룰이. 국민의힘은 경선 룰로 이렇게 50대 50으로 자주우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을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든 거 만들어놓은 아닙니까?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여기 이거 윤석열 측으로서는 그거 만들어 놓고 나야 자기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선 근데 만약 경선을 그대로 가면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당원 높습니다. 50이에요. 당원 지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러는 상당히 거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한쪽에서는 100% 국민 경선으로 가자라는 네.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힘의 앞으로의 향배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네. 한편에서는 그럴 거예요. 살짝 가서 또 윤석열 달래면서 네.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가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긴 그런 한데.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못하지만, 네. 약간의 이제 뉘앙스를 조금 그렇게 저기 하고 네. 그럴 때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면 경로하시겠지 뭐. 또 화를 낼 것이다.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처럼 뭐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주진우 의원은 뭐 독후감 썼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인용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최상목 등이 그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게 네. 아니 뭐 이제 여태까지 흥신소처럼 네. 맨날 물고 늘어지는 거는 국힘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독후감을 썼던 옛날에 뭐 후원금을 냈건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뭔 문제가 우리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흠집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당연히 기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위헌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정당으로서 특히 최성목 권한대행한테 이게 마흔역에 대해서 이게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마흔역을 임명하면 안 된다. 최성목 권한대행한테 그러고 최성목한테 대놓고 헌법 위반하십시오. 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위헌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앞으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은혁 오늘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인용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도 거론을 하겠죠.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아주 델리키트한 시점인데,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미 또 거는 행사했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공격은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 있어요. 이해 네. 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특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건 이해 충돌이다. 네. 최상목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망언역에 대한 네. 임명 거부거든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은 물론 입으로는 거부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가만히 있겠죠. 보류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여기서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탄핵을 최상목에 대해서 가든 아니면 5명에 대해서 나머지 국무위원까지 가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들이 국무위원들이 절대로 내란의 동조범까지는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 지부 골치 아플 겁니다. 자, 내란 특검법을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게 재표결을 하면 혹시나 지금은 부결되죠. 이것도 부결이다. 쉽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쪽에서 네. 사실은 그 용산에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됐지만 기소는 조금 되도록이면 늦게. 또 특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을 여태까지 계속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고 나면은 사실 검찰은 조금 뭔가가 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내란의 수괴가 일단은 기소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들 대다수는 알아요. 이 내란을 공조한 게 절대로 윤석열과 군 장성 몇 사람이 아니죠. 할 수 없을 거죠. 할 수가 없죠. 네. 대통령실의 일부라든가 아니면은 국무회의의 또 일부라든가 아니면 사후 동조에 관련된 것들 또 검찰의 혹시 내부 네. 그때도 검찰에서 와서 뭐 본인이 한다고 검찰총장 그랬으니까. 출신인데 없을 그러니까 리가 그게 없었잖아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야죠. 조사는 해야 되는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도 조사는 다 해야죠. 이게 그게 뭐- 내란 특검법.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9.11 테러가 있을 그러니까요. 때 당장에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 범인인지. 네. 그렇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갔느냐까지 다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명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밝혀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만약 또 재표결했을 때 부결되면 또 재발의하고 이게 뭐 무한 반복되는. 아니 그래서 그거를 무한 네. 반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무한 반복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언젠가는 특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언젠가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차기에 네. 뭐냐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에 저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기에 혹시 국힘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공약 중에 특검 안 하겠다라는 거 하면 큰일 날걸요. 예. 저는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김문수는 안 하겠지만, 김문수는 안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미 탄핵이 끝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니 뭐 목적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으나 특검은 언젠가는 되는데 다만 이제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정 권력은 다 국힘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거부권이요. 네. 7번이에요. 7번 뭐 한 달 동안에? 예, 엄청 많습니다. 다 노태우 거부권이- 7년 동안에 네. 거부권 7번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최상목이 네.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구린 게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본인 문제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본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향후의 문제, 향후의 국힘하고의 관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막 흔들고 또 옥중 정치하지만 결국은 조기 대선 얘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어제 보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네.
하여튼 뜬금없고요. 예. 그다음에 왜 있잖아요. 어른들이 다 네. 같이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우리 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나는 책임 없어. 이러고서 혼자서 막 촐랑대는 것 같은 그런 저는 너무 촐랑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국힘의 내부에서 더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그래도 말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으로 옮긴 거는 이준석이 처음인데 어저께도 사실 정확하게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닙니다. 네. 뭐 지금 현재에 대한 거로 했는데 근데 일단은 뭐 개혁신당 내부나 지지자들은 좋게 볼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야 뭐 이렇게 저렇게 나서서 촐랑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저기 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수상쩍게 보는 것이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것도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도 많지만은요. 네.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밝혀질 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상당한 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뜨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쪽에 검찰의 압력도 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국힘 쪽을 또 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겠죠. 뭐냐면은 예. 왜냐면 이걸 터뜨리면 국힘 쪽에 아니면 또 이준석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한 또 후보들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막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설레발이라고도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터뜨리지 마라. 네. 터뜨리지 말고 그거는 그냥 일단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에서 그렇죠. 크게 못 하기가 좀 터뜨립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작전이라고 봅니다.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거를 탄핵 전에라도 네. 지금 이미 있는 것들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본인이 하던 그 기본소득 요거 공약 재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실용주의를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뭐 지금 실용주의고 뭐고 다 떠나서요. 지금 올해 저기 예상 경제 성장 지표율이 1.6 정부에서는 1.8인데 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다 더 떨어질 것 1.6%.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트럼프 쇼크도 제대로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장에 멈추고 대외 수출이나 이런 게 줄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민생 경제가 줄어든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그 정말 AI 네. 중국의 AI 때문에 딥시크인가요? 우리 뭐 했냐 큰일 났어요. 도대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게 필요하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IMF 때 DJ의 노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DJ가 사실은 평등과 평화, 이거의 복지와 이거에 대한 본인의 굉장한 생각이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고 나온 건 어차피 IMF 외환위기 극복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정말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IT 정책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나오면서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 솔직히 지금 환율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하는 한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철학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 철학은 상당히 바탕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바라기는 이런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DJ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가면서 솔직히 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도 커졌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나 균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정책을 펼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과제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정권은 또 그 이후에 필요한 맞게 할 이런 것이다.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또 민주당의 여러 저기에서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높아요, 여전히. 네. 높은 편인데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진영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유권자의 진짜 마음, 진짜 민심은 어떻게 봐야 저는요 됩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네. 들쑥날쑥 난리가 나서 네. 전 제가 요새 보는 거는 중도층만 봅니다. 아 중도만 본다. 아예. 딱 중도만 보면은 탄핵이 7대3. 네. 7대3.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안 봐요. 정권 창출에 대한 것도 정권 네. 창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저는 중도의 저기를 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중도층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네. 이거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상당히 그때 결집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당이 분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쪽으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왔을 뿐이죠. 지금은 99 플러스 99에 포획된 국힘. 아, 구구에 포획된 국힘입니까? 여기가 네.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왜 보수 쪽에 친구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보수 쪽 친구들 뭐 이제 이 중에도 다 만나 그러면은 야, 이런 식의 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 이게 뭐냐면은 야 이거는 일단 좀 빨리 끝내자. 예, 일단은 이거 끝내자. 빨리 끝내고 새 출발하자. 그래 니네 새 출발하면은 이재명이 저거 할 거 일은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네. 또 혹시나 뭐 하는 건 아니지. 일은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좀 뭔가를 좀 내놔봐. 그리고 우리를 좀 믿게 해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중도층의 마음이거든요. 대개 중도층이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적이고 또 상당한 7 부분에서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제나 이런 네,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권투하십시오. 그런 복을 만드십시오. 그런 거 보면서 뭐 아마 네. 뭐 전략을 짜던가 하겠죠. 네. 예. 마침 또 최고위원도 예. 홍성국 경제통을 그 얘기도 보냈더라고요. 최고위원이 이제 어쩌면 좀 비명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비명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 쪽에 예.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무슨 평산마을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진짜 바꾸고 지키고 싶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의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합치고 받아야 된다. 받고 그거를 이왕이면은 예. 우아하게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